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항준 법무사입니다. 호주 정부가 또 CSOL이라는 드래프트를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발표됐던 TSS 비자의 변화, 예고되었던 그 일환으로 이 드래프트 리스트가 발표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발표된 이민 전략 중에서 이제 TSS 고용주 스폰서십 취업 비자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취업 비자를 세 가지 직업으로, 세 가지 패스웨이로 나눌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스페셜리스트 스킬스 패스웨이고, 이 직업은 평균 연봉이 13만 5천 불 이상 된 직업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두 번째가 코어 스킬스 오큐페이션입니다. 이것은 연봉이 7만 불에서 13만 5천 불 사이에 있는 직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킬스 인 디맨드 리스트로 이 직업들은 연봉이 7만 불 이하지만 호주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족한 직업으로 구성될 것으로 이제 예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번째인 Core Skills Occupation List, CSOL 이런 새로운 리스트를 이민성이 드래프트 버전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은 이제 Job Skills Australia의 조언을 받고 단체와 함께 작성한 리스트고, 이건 초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 발표된 이 리스트 상에 있는 직업들이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보고,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 리스트는 5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업계에 있는 관계자들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내해드릴, 공유해드릴 내용은 이 CSOL 리스트를 또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CSOL에 들어갈 거라고 거의 확정한다, 컨피던트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보는 컨피던트 온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외될 것이라고 거의 확정되는 컨피던트 오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targeted for consultation, 즉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더 확인하고 협의를 해서 CSOL에 넣을지 말지 결정 대상으로 보이는 직업들로 나뉘었고,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개 되는데 이 온 리스트에는 현재 183개 들어가 있고, 오프에는 214개가 들어가 있고, 협의 예정인 직업들은 30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컨피던트 온 리스트에 있는 거랑 오프 리스트에 있는 거, 그리고 타겟에 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사실은 업데이트 될 부분이라서 미리 너무 확신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타겟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영주권이나 TSS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게, 왜냐면 법무사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 분류, 스킬 인 디맨드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코어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스페셜에 들어갈 것인지, 여기 어디로 넣어야 될지 아직 미확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직업군별로 조금 비교를 해봐 드리는 게 더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면 좋을 게, 제 생각에는 이 컨피던트 오프 리스트에 있는 직업들 중에서 좀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직업들, 왜냐하면은 이 직업이 오프 리스트, 즉 CSOL에서 제외가 되면은 7만 불하고 13만 5천 불 중간에 그 직업을 연봉을 갖추고 있어도 고용주 스폰서로 TSS 비자를, 취업 비자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된 직업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입니다. 이 직업은 이제 예전 리스트 상으로는 쇼트텀 리스트에 있었고, 쇼트텀 리스트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는 가능했지만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비자는 안 됐다가, 작년에 또 이민성이 쇼트텀에 있는 직업도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확장했는데, 다시 이 직업이 이제 TSS 비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이 직업은 평균 연봉도 아마 7만 불 이상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스킬즈 인 디맨드 리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나 웰페어 센터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봉은 넘어설 것인데,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 직업군을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이 직업군들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야는 아닌데, 패션 디자이너나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다는 거. 사실은 이 직업군은 호주에 유학을 해서 어떤 직업군으로 전환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저희가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던 직업군이 이제 의료 분야, 그리고 저희가 MLTSSL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ON으로 포함될 거라고 봤는데 오프에 있었던 분야가 있죠. 네, 여러 개 있지만 중점적으로 본 게 첫 번째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임상병리사죠. 그죠. 임상병리사가 5%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프랙터 또 5%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스티오패스, 많은 분들이 하진 않은 직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의료직으로 5%도 들어간 직업이 몇 개 소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페어 워크도 지금 오프에 들어가 있죠. 네. 웰페어 워크와 커뮤니티 워커 이 두 직업군이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고 탭이나 컬리지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직업군 중에 하나였는데 빠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온과 타겟 리스트에 있는 그 분야를 좀 이제 직업군별로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야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회계 쪽입니다. 어카운팅 쪽. 크게 두 가지 직업으로 많이 이제 기술 심사하고 기술 심의 진행하시는데 텍세이션 어카운턴트가 있고 어카운턴트 제너럴이 있습니다. 텍세이션 어카운턴트는 ON으로 들어가 있고 어카운턴트 제너럴은 협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카운턴트랑은 좀 다른 분야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좀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액추어리 같은 경우에는 ON에 들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직업군이 굉장히 많은 세분화되어 있는 분야인데 엔지니어 분야는 지금 어떻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대부분 다 ON 혹은 Targeted for Consultation, 즉 ON으로 확실히 들어간 분야들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스트럭처럴, 토목, 시빌, 지오테크니컬, 엘렉트리컬 전기,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페트롤리엄, 마이닝, 에그리컬처럴, 그리고 트랜스포트 이쪽 토목하고 인프라 분야들 쪽에 있는 분야들은 다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제 협의 대상으로 타겟되어 있는 직업들은 메카니컬 엔지니어, 프로덕션 플랜트 엔지니어, 머티리얼, 재료, 엘렉트로닉, 원래 전자 쪽은 많이 없죠. 그리고 케미컬,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인바이러멘털 엔지니어, 이 직업들은 이제 협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직업군을 처음 봤을 때 environmental 같은 경우 이게 왜 타겟이지? 이렇게 저도 처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샐러리 부분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지 타겟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납득이 될 수 있는 일렉트로닉이나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타겟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됐는데 environmental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이게 샐러리 때문에 타겟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좀 했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연봉이 높은 직업은 스페셜리스트 스킬 직업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7만 불 안팎인 직업들로 보이는 직업들은 연봉을 좀 확인해서 코어 스킬스에 들어갈지 스킬즈 디맨드로 들어갈지 고려 대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CSO 리스트가 Priority Occupation 리스트랑은 좀 구분돼야 된다는 점. 이게 TSS 항목에서 어느 스트림으로 가기 위한 그 리스트냐 이게 좀 전제가 되고 이 리스트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야로는 약사입니다. 파마시스트. 파마시스트는 세 가지 직업으로 분류하는데 주로 리테일 파마시스트로 많이 취업을 하시고 또 기술 심사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리테일 파마시스트는 ON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호스피털 파마시스트랑 인더스트리얼 파마시스트는 타겟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까 의료 직업군 이제 카이로프랙터나 이제 임상병리 이쪽을 얘기를 하면서 의료 분야 이건 의외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저희 예상대로 온 리스트에 대부분 방사선사 아니면 검안사, 덴티스트 아니면 물리치료사, 족부의사, 언어교정, 스피치 패솔로지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사실 의료직 중에서 간호사 아래는 당연히 그렇고 대부분의 의료직들은 사실 TSS 비자로 넘어가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점수제 기술이민이 이런 의료직하고 티처, 교사직으로 많이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기 위해서 고용주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독립적으로 점수를 가지고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신 많기 때문에 TSS 비자 면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요.
IT 분야에서 이제 타겟에는 어떤 직업군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타겟으로는 ICT 서포트 엔지니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 등등 E6 그 안스코 코드의 E6으로 시작하는 많은 직업들이 타겟팅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이 또 고연봉 직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봉이 평균이 13만 5천 불 이상으로 많이 책정이 되는 직업이면 차라리 그 위의 직업으로 넣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타겟팅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도 뭐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고 좀 반면 스페셜리스트 말고 약간 애매했던 부분은 가장 많이들 이제 선택하시려고 하는 ICT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에 있다는 거. 이 분야는 이제 스페셜 쪽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다 포함이 됐죠? 네, primary teacher, secondary teacher, early childhood teacher 다 ON에 포함되어 있고 그죠, 스페셜 에듀케이션 티처까지. 네, 다 포함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언급했던 대부분이 프로페셔널 오큐페이션으로 분류하는 소위 말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직업군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케이셔널 섹터, 뭐 대학이나 컬리지를 통해서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오토모티브 일렉트리션, 이제 자동차 정비대 이제 전기 분야, 아니면 디젤 모터 메카닉, 그리고 이제 용접 이쪽은 포함이 되어 있죠. ON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 컨설테이션 타겟 돼 있는 직업으로 유사한 직업으로는 모터 메카닉 제너럴이 이제 타겟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외에 다른 건설직 기술직으로는 벽돌공, 목수, 페인터, 타일러 이 직업들이 컨설테이션으로 타겟팅 돼 있습니다. 역시 이 직업들에 관련해서 이게 부족 직업군으로 보고 안 보고 고려하는지는 결론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게 ON에 카펜터 앤 조이너는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카펜터, 조이너는 타깃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페인터가 있어요. 페인터가 오프에 보면 비주얼 아트 페인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컨스트럭션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 페인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직업군 구분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ON에 EN, Enrolled Nurse가 EN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유학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핫했던 과정이 이제 덴탈 테크니션이 있었어요. 치기공. 절대 부족 직업군 그 위에 모든 많은 직업군들에서 이제 배제됐었는데 ON에 들어가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덴탈 테크니션이 있었고 덴탈 하이지니스트 치위생사도 지금 ON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TSS로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코र्스들이 어떻게 좀 다시 재개될지 아니면 경력자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덴탈 스페셜리스트, 덴티스트, 그러니까 치과 관련된 직업들이 좀 많죠. 이 직업들도 ON으로 되어 있고 이제 타겟팅으로 컨설테이션 대상된 직업도 두 가지 있습니다. 덴털 프로스테티스트, 덴탈 테라피스트 이 두 직업은 유사하지만 어쨌든 덴털 분야로서 타겟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직업군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많은 직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초안입니다.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리고 마켓의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 리스트는 결국 마켓의 디맨드를 어떻게 반영할지 그 과정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인더스트리에서 오래 있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그 특정 직업군들 있었는데 다시 포함이 되고 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빠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 서플라이와 디맨드 사이에서 항상 이게 변해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과잉 공급이 됐다가 어떤 순간에는 이제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고 직업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고 트렌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 항상 이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영원하게 이런 리스트로 이 부족군에 들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걸 처음 받았을 때 받아보고 열심히 보면서 이거 들어갔네, 이거 빠졌네 이걸 보면서 되게 반응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정리를 하고 다시 보면은 이제 이거는 고용주 취업 비자 중에 가운데 7만 불, 13만 5천 불 사이에 연봉으로 고용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업 리스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확실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제외된 직업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대부분 다 ON 혹은
이제 협의 대상 targeted for consultation이기 때문에 이제 5월 10일까지 의견들이 제출이 되고 최종 리스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 확정한다면 6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그 리스트를 보고 이 리스트는 취업 비자,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 코어 스킬스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을 확정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보고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버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